네, 앞서 들으신 대로 검찰이 주식 대박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진경준 검사장 천암업체의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검찰의 수사 범위가 한진그룹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세한 수사 상황을 백성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네요. 네. 오늘 모두 구속영장 영장 실질심사의 모습을 안 드러냈는데 네. 진 검사장 조사하다가 중간에 긴급 체포가 된 네, 게 그렇죠. 이유가 보니까 또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결과 먼저 진 검사장의 혐의점부터 좀 짚어보죠. 예. 일단 진 검사장에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던 거는 2005년도에 넥슨으로부터 4억 2천만 원 정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넥슨 비상장 주식을 샀죠. 예. 그리고 나중에 2015년에 일본에 상장돼 있는 넥슨 주식을 팔아서 120억 정도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돈을 네. 쉽게 번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공소시효가 다 완료됐다라 그래서 이게 수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검찰이 좀 새로운 방식으로 혐의를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뇌물수수 혐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진그룹이 과거 이제 탈세 사건으로 이제 내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 진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해줬어요. 무혐의 처분을 해주는 대가로 한진에서 이 천암이 청소용 업체를 하는데 거기에 일감을 몰아줬다라는 의혹도 있는데 네. 이번에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에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검찰에서 어느 정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까지 이제 청구를 했고요.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그 법조 비리와 관련해서 예. 최유정 변호사나 홍만표 변호사 다 영장 실질심사의 모습을 안 드러냈잖아요. 이번에 진경준 검사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은 건 어떤 이유예요? 통상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내가 앞에 나보다 한참 후배인 검사가 앉아있는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아하. 네.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를 나가는 이유는 대부분 본인은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걸 소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혐의도 다 부인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 굳이 검찰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어차피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여론이 조금은 이제 재판 진행될 때가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잠잠하는 시점에 돼서 법원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법리 다툼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주식 대박 논란만 해도 그게 파장이 상당한데 네, 그렇죠. 지금 말씀처럼 천암 업체에 한진그룹 계열사가 그 일감을 몰아준 정황까지 밝혀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한진 관계자들 다 소환을 하고요. 예. 이 부분도 지금 나와 있는 거로는 이 천암 회사에서 지금 용역 업체에서 어떻게 일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천암이 청소용역 업체를 처음 하는 거라 그렇게 잘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잘하는 업체가 아닌데 굳이 그 시점에 몰아줄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일단 그 부분에 차관을 해 조사를 시작을 하는데 관계자들 얼마 전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한진에서 시인한 것 같은 뉴스가 나왔는데 그건 아직 시인한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아마 입증이 될 거라고 검찰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9억 원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네시스 승용차도 포함이 돼 네.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2005년에 4억 2,500만 원을 받아서 넥슨 주식을 샀잖아요. 근데 그리고 2006년에 다시 넥슨 주식을 넥슨에 팝니다. 그래서 넥슨이 그거를 10억 원에 사요. 10억 원에 사서 2006년 10월 정도에 넥슨 재팬 또 비상장 주식을 다시 삽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그 당시에 산 게 한 8억 5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 8억 5천만 원어치를 사고 그리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것. 이 두 개를 합해서 9억 원을 뇌물수수액이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죠. 아까 최초에 받은 건 4억 2천만 원이었는데 왜 이게 그렇죠. 이 뒤에 다시 받은 8억 얼마가 뇌물이 되는 건가라고 하실 텐데 일단 그러니까 넥슨 재팬으로 상장이 될 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제대로 이득을 주기 시작했다고 본 거예요. 그게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예. 공소시효 때문이에요. 2005년에 4억 2천만 원을 받은 걸로 공소시효를 스타트를 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당시부터 여기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일본 넥슨에 상장을 시켜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최초에 4억 2천만 원으로 넥슨 주식을 샀다가 다시 되샀다가 다시 일본 넥슨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상황 자체를 뇌물 수수로 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뇌물 수수 가액을 9억 원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뇌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무래도 대가성 여부가 네. 중요하잖아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 검사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서 부인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통상적으로 뇌물수수 혐의가 이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가성 입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이 사람이 뭔가를 해줬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게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예. 그래서 13일 날 자수서라는 걸 냈잖아요. 네. 자수서에 그동안 계속 그 4억 2,500만 원의 행방과 관련해서 뭐 제네시스 승용차에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내용 관련해서 상세하게 뭐 뭔가 범죄 사실에서 알리는 것 같았으나 결국 거기에 대가성 없었다는 얘기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가성이 없다라고 하면 검찰에서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김정주 회장이 검찰 출두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왜 줬느냐? 검사라 줬다. 이 한 줄에 모든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예. 검찰에서 이 부분도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사여서 부당하게 얻은 시세차익 120억 원. 예, 남의 돈 가지고 돈을 또 불려서 그 돈을 갚고 또 얻게 된 이 120억 원을 추징해야 되지 않느냐. 온라인에서 정말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수가 추징이 가능할까요? 일단 검찰은 전부 추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원래는 통상적으로 뇌물을 수수했을 때 그 당시의 돈을 원래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 예.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추징을 한다는 게. 근데 그래서 검찰이 좀 약간 새로운 법리를 들고 나온 게 뇌물 수수한 게 8억 5천만 원, 9억 원 그 금액이 아니라 넥슨 재팬 주식이라는 겁니다. 2006년에 샀던 넥슨 재팬 주식이 뭐 몇 주면은 그 몇 주가 뇌물 수수했다는 거니까 그 주식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식을 다시 압수하면 이 전체를 다 압수할 수 그러니까 몰수할 수 있는 몰수나 추징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공무원 몰수 추징하는 법률에 보면 그러니까 뭔가 범죄 사실로부터 얻은 거에서 파생한 이익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유추 해석을 해서 전부를 추징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국민 법감정하고 제일 또 직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뭐 진 검사장이 앞으로 재판 과정 지켜봐야 되겠지만 몇 년 정도 실형을 살고 나오고 뭐 8억 정도 추징을 하면 그럼 120억을 갖고 괜찮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어떻게든 네. 그 불어난 전체익을 추징하려고 지금 최대한 법리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처음에 잠깐 짚어주셨는데 그 공소시효 문제에 대응해서 검찰이 들고 나온 게 그 포괄일제잖아요. 이게 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포괄일죄. 그러니까 원래 포괄일제라는 건 그러니까 그 포괄일제가 말 그대로 일죄의 한 죄인데요. 네. 통상적으로 뭐 살인, 절도하면 그 순간 하는 순간이 바로 범죄 시점이잖아요. 근데 포괄일제는 최초에 그러니까 주식을 4억 2,500만 원 주고 그걸 다시 넥슨 주식을 사고 그 이후에 다시 넥슨에 팔고 넥슨으로부터 다시 사고 나중에 상장했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날이 기준이 아닌 거고 마지막 마지막 끝난 날이 기준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허. 공소시효가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6년에 넥슨 재팬 주식 비상등 주식을 받은 시점보다 더 뒤로 밀어서 2011년에 넥슨 주식이 일본에 상장된 시점 그때를 공소시효 출발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검찰에는 그렇게 판단하면 절대 공소시효가 완료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이런 비슷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포괄일제를 적용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을 텐데 그거 기준이 있어요? 사실 포괄일제라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모든 일련의 행위를 한 죄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게 어떻게 포괄일제냐. 네. 이건 개개 행위지라고 하는 경우도 또 있고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진경준 검사장이 애시당초 주식이나 돈을 받을 때 목적은 일본 재팬에 상장돼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색 차익을 얻게 할 목적이었으니까 일련의 전 과정을 당연히 하나의 행위로 봐서 포괄일제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이 부분도 재판으로 가게 되면 포괄일제 여부 관련해서 엄청나게 큰 법리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진 검사장 처벌 상당히 세게 받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어떻게 심하게 받을 수 받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래 뇌물죄를 이제 공무원의 첨령성을 높여야 된다는 의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하는 법률에 새로 다시 넣었어요. 예. 다시 넣어서 1억 원 이상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살인죄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 한 번 감형이 되더라도 최소 5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든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거기다가 지금 한진그룹의 그건 제3자 뇌물 수수입니다.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천하에 받은 거니까. 어쨌든 본인의 그것까지 다 포함이 이루어지게 된 된다면 거니까. 그러면 극단적으로 10년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 검사장 그동안 주식 매입 대금에 대해서 사실 수차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글쎄요, 이게 들통날지 몰랐을
몰랐지는 않았을 것 같고 왜 그랬다고 보시나요? 저는 진짜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몰랐을 그러니까 거라고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모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통상 수사를 하셨던 분이 예. 수사를 받을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허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설마 뭐 이거 주식 매입 자금을 찾겠어?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라고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국민적 공분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점차 조사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금 거래 내역도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완전히 수세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면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그 뒤에 뭐가 새로 밝혀지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13일 날 자수를 통해서 모든 거 다 이제 시인하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물론 대가성 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검찰 출석할 때도 굉장히 조금 본인이 다 수긍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진 검사장이 지난 13일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받다가 굉장히 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 보였다면서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또 이게 어떤 형량 감력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수서는 정확하게 형량 감량을 위한 꼼수 맞습니다. 꼼수라기보다 하여튼 맞습니다. 이걸 자수라는 것 자체는 법률상 법적으로 2분의 1을 감경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법정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단 진경준 검사장이 낸 자수서는 자수서가 아니에요. 자수서라는 건 내가 이렇게 돈을 받았고 내가 그래서 이런 걸 해줬고 내 죄를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싹 다 전부 다 그냥 정리해서 상세하게. 내는 게 자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 내가 뭐 그 돈을 결국 넥슨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와 뭐 제네시스 경찰 받았다는 얘기는 했지만 네. 하지만 이건 대가성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혐의 부인이죠. 그렇네. 그래서 이건 자수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진 검사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 반복해왔던 거짓말을 확인시켜 준 거기 때문에 계속한 가중처벌 받는 거 아니에요? 반복된 또? 거짓말이 오히려 양형 단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름은 자수서나 자수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자, 향후 수사의 초점이 아무래도 또 돈을 건넨 김정주 회장에게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처벌 수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인데요. 김정주 회장은 처벌 안 받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본인 돈을 줬기 이제 때문에 보면 뇌물을 준 사람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은 훨씬 나쁘게 봅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받은 보통은 사람이. 갑이 돈을 받고 을이 돈을 주잖아요. 본인의 그 특혜를 뭐든 받으려고. 네. 그래서 뇌물 공여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도 특가법이 적용이 안 되고 형법이 적용이 돼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해도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김정주 회장이 굉장히 편한 마음을 먹고 근데 검찰에 만약에 들어갔던 거고요. 뇌물을 먹이고 네. 대가를 그거에 대한 대가를 뭐 본인이 얻은 게 있다면 또 달라지지 근데 않아요? 그게 이제 시기가 언제라도 일단 뇌물 공여하고 특혜 받은 것까지는 같은 뇌물 공여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언가 특별하게 더 추가될 건 없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해서 뭐 2010년 지나서 예. 최근에도 뭔가 진경준 검사에게 뭔가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돈을 준 사람은 처벌되지 않고 돈을 받은 사람만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사의 방향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